이 물건은 3개월 만에 매도가 됐고요. 그리고 대출은 역시나 이제 90% 받으셨습니다. 1억 400을 받으셨고, 제가 말씀드린 건 나머지 10% 그리고 부가 비용들까지도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쓰면은 내 돈 없이도 이 4,800만 원을 벌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금이 적어도 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얼마나 소액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 경매 보통 얼마로 시작을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동산 경매라는 것도 어떤 상품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를 가르친다 아니면 뭐 상가를 가르친다 이러면 투자금이 기본 뭐 1억 이상은 필요하실 텐데, 저는 빌라 경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그거의 절반의 절반 수준인 거의 3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들의 투자금 분포를 보면 3천에서 5천만 원이 제일 많으시고요. 1억이 넘어가면 진짜 부자예요. 그 강의장에서 진짜 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3천에서 5천만 원, 이건 정말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진짜 실제 투자했을 때는 2천만 원 정도가 묶이는 것도 있어요.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2천만 원대도 할 수 있고 3천만 원 정도인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3천에서 5천만 원이 많은데, 최소한 그래도 3천만 원이 있으셔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쓴다면 내 돈이 한 푼도 없이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대인님은 650만 원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셨었는데 과거랑 현재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도 가능해요. 저도 과거에 2018년 6월 달에 낙찰받은 화곡동 빌라 80% 사업자 대출, 20%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빵원으로 한 거고, 마이너스 통장을 언제까지 끌어다 쓰는 거냐, 이자가 좀 더 높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은. 근데 그거는 낙찰받고 세입자랑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보증금 돌려받고 바로 상환을 했어요. 보증금이 2,500만 원이셨는데 그 2,500만 원이 정확하게 20% 세금과 비용들 합친 게 2,500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받고 나니 들어갔던 돈이 다 회수가 돼서 마이너스 통장을 다시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규제를 보시거나 리치스쿨 교육생분들은 아직까지는 규제 내에서도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니 그 사업자 대출 80%와 20%의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면 대출 금지를 한다던데요. 하지만 경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썼을 때의 거래고, 우리 경매는 국토부에 신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로 집을 샀다고 해서 5년 대출 금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랑 현재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기본적으로 월 소득이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이 사업자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같이 끌어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레버리지 담보 비율을 100%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고요. 해준다 한들 본인이 불안하실 겁니다. 왜냐면 나가는 이자가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물론 단타매도 포지션이 가장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고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갈 수 있는 포지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대출 100%로 집을 사세요 라는 게 되게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자 4에서 5% 정도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이자 납입이 본인의 생활에 문제가 안 되는지, 예를 들면 월급이 300만 원이신데 대출이자가 뭐 200만 원이 나가면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액 물건, 금액이 크지 않은 물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조차도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 100% 대출, 80% 담보 비율, 20% 신용대출을 쓰더라도 그 총액이 2억이 잘 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 대출 받는 거에 뭐 절반의 절반도 안 나오는 거죠. 수강생분들 중에 뭐 주부이신 분, 소득이 거의 없으신 분, 뭐 학생이신 분,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옵니다. 왜냐면 소득이 없어도 불려가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2018년도와 2025년도인 지금을 비교하자면 세금과 대출 체계가 너무 세분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있겠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주택과 비주거용, 예를 들면 뭐 오피스텔 비주거죠. 아니면 가계 대출이냐, 사업자 대출이냐, P2B 대출이냐, 이 경우의 수가 한 몇십 가지가 나옵니다. 주거용 비주거는 있었으나 뭐 사업자 가계 대출만 있었지 뭐 P2P 이런 게 유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세금과 대출이 너무 세분화돼 가지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복잡할 수 있겠다. 내가 주택이 없으면 그냥 무주택이니까 다 가능한데, 주택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세금 중과는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될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액으로 투자해서 수익낸 사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의정부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빌라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월 달에 낙찰 받으셔서 10월 달에 계약서를 쓰고 11월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잔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월 말에 잔금을 하셨으니까 5개월 만에 매도를 하셨네요. 1억 6,400짜리를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1억 2천에 낙찰받은 이 집을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소액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내 자본금 안에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있는 거니까요. 1억 6,400짜리를 74% 정도에 받으면 제 생각에 무조건 80%는 나오고요, 대출이. 마이너스 통장을 700만 원까지 더 받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1억 1,500개 레버리지거든요. 근데 낙찰을 얼마에 받았냐면 1억 2천이에요. 입찰했을 때 1,100만 원을 이미 낸 상태이기 때문에 1,100만 원에 대출 1억 800 하면은 얼추 잔금액이랑 일치돼요. 그러니까 90% 대출이니까 10% 미리 낸 거 제하면 내가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 700만 원으로 위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비용들과 취득세 법무비를 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돈 없이 한 거죠. 다 남의 돈이잖아요. 비용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230만 원 법무비 취득세, 양도세 100만 원, 명도할 때 공실이었나 봐요. 개문하는데 11만 원, 미납관리비 23만 원, 공과금 20만 원 해서 54만 원에 지출을 했고 대출이자 190만 원, 컨설팅비 해가지고 이제 중개사님한테 좀 더 수수료를 챙겨 드리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걸 500만 원 드렸다고 합니다. 내 돈이 총 얼마 들어갔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내 투자금이 500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계산된 지금 실투자금 1,000만 원은 양도세랑 컨설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1,000만 원인데 그걸 제하고 나면 얼추 500만 원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수익률이 극대화가 됐죠. 수업 때 설명할 때도 그냥 담보대출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80%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하셔라. 본인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걸 레버리지를 더 극대화할 수 있으면 수익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라는 건 핑계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자본이 뭐 3억이 넘고 4억이 넘으면 좋은 아파트를 사서 보유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산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데 내 돈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어떻게든 굴려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 경매가 가장 저는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 임장도 갔었던 물건입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정가빌, 막 간판 뜯겨 있고 했던 그 집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집이 시세가 얼마고 시세대로 얼마 만에 팔릴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에 대한 조사,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6배 2호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전용 21평입니다. 길게 뻗어 있는 구조로 돼 있던 걸 우리가 내부 들어가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낙찰을 얼마에 받았냐, 2억 900에 감정된 거를 56%에 받았어요. 이러면 은행에서 90% 대출을 해줘도 담보 비율이 6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출 90% 뭐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1억 1,600에 받아서 10% 자기 자본으로 1억 6,400, 매도 차익이 4,800입니다. 10% 내 돈만 넣어서 4,800은 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투자가 사실 어디 있어요. 뭐 이 물건은 3개월 만에 매도가 됐고요. 그리고 대출은 역시나 이제 90% 받으셨습니다. 1억 400을 받으셨고, 제가 말씀드린 건 나머지 10% 그리고 부가 비용들까지도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쓰면은 내 돈 없이도 이 4,800만 원을 벌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취득록세 260, 도배장판 190, 수정 교체 19만 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더 챙겨 드렸네요. 빌라 중개하시는 분들이 고생은 엄청 하시는데 수수료는 엄청 낮아요. 법정 수수료가. 그렇다 보니까 저는 수강생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수수료를 더 챙겨 드려서 우리 매물이 먼저 거래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씩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래가 빨리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매도 차익이 4,800인데 빨리 팔릴 수 있다면 300만 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부대 비용들 이제 대출이자 140, 인지대금, 화재 보험 해가지고 한 16만 원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없이 실투자금이 2,100만 원이에요. 2,100만 원 마이너스 통장까지 썼으면 투자 수익률이 무한대죠. 내 돈 없이 3,200만 원을 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후 수익이에요. 세후 수익. 이제 빌라가 안 팔린다라는 선입견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 팔린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렇게 시드가 적게 들어가면 내가 빌라를 투자해서 단타로 매도만 할 수 있다면 내 투자금을 증식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21기 교육생분께서 받은 이제 지방 아파트입니다. 포항에 있는 아파트예요. 10-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방 아파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긴 했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5월 달에 받았으니까 그 전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유찰됐음에도 입찰 경쟁이 없었어요. 단독 낙찰입니다. 그래서 최저가에 50만 원 올렸어서 7,75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고, 매도를 얼마에 하셨냐? 1억 300에 했습니다. 7,700에 받아서 1억 300, 즉 30%를 먹은 거예요. 3천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금액이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30%의 매도 차익이 있다. 그러면 이제 비용들 다 대하고 얼마가 남았냐가 중요하겠죠. 투자금은 얼마가 들어갔고. 지방들도 수도권보다 더 거래가 잘 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기반으로 전월세보다는 이제 집을 사서 들어가는 그런 수요가 더 많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지방에. 그 수도권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내 투자금이 적다라고 하면 지방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매도를 하셨고요. 비용들은 150만 원 취득세 법무비, 인테리어비 280, 양도세 225만 원, 명도비 200만 원, 대출이자 88만 원, 중개수수료 157만 원. 이분도 이제 100만 원 더 드렸네. 그러니까 내 걸 빨리 팔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매물보다. 그래서 기타 수수료 해가지고 약 20만 원 정도, 관리비 40만 원에 지출이 총 이제 1,160만 원 해서 대출을 또 6,200만 원을 실행하셨어요. 근데 낙찰이 8천만 원 이하인 것들은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금액이 너무 작으면 그냥 대출을 거절해버려요. 뭐 아예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대출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페이지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주의를 하시고요. 세후 수익이 1,390만원입니다. 실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계산을 해보면 7,700 낙찰에 6,200의 대출이 나왔으니까 잔금은 1,500만원 내야 되고요. 비용들 중에 이 1,160만원은 세금 다 포함된 거니까 내 돈으로 넣는 거를 제한다면 양도세랑 인테리어비를 제할 수 있겠네. 500만원을 빼면 600만원. 그래서 내 실투자금이 2,1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용은 왜 빼냐면 내가 돈을 받고 내는 거기 때문에 내 투자금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빼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2,100만원 투자금으로 이 물건 세팅까지, 매도까지, 대출이자까지 다 낼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단독 낙찰로. 이렇게 한 건 낙찰 받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임장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임장을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 가는데 1시간이라고 해볼게요. 한 번은 임장을 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그리고 물건 보는데 저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3시간 하고 전화조사 1시간, 그리고 물건 검색하는데 1시간, 하나 물건 하는데 한 5시간 정도. 낙찰을 평균적으로 뭐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걸 노리지 않으면 6번 정도의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시간 정도 하나 낙찰 받는데, 이거는 뭐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계산법은 본인이 입찰을 대신 가는 게 아니라 대리 입찰을 맡긴다는 기준으로 설명드린 건데, 법원에 또 직접 가면 또 반나절이 날아가거든요. 그 시간이 되게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입찰표를 내놓고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4시간 5시간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간의 가치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리 입찰 파트너 서비스를 11만원 주고 맡기라고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이제 리치스쿨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교육을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업을 유지하면서 부업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한 건 낙찰 받는데, 입찰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아끼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위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다 맡길 수 있게. 돈이 들긴 하지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오랫동안 경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하는데 시간이 막 10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낙찰이라는 게 또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하나 낙찰 받는데 평균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잡으면 되지 않나. 근데 20시간, 30시간도 뭐 조사하고 이런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물건지 임장은 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대부분인 거지, 막상 조사하고 물건 찾고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능숙하게 이제 익숙하게 만들면 그 시간조차 훨씬 더 단축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물건 찾고 시세 조사하고 전화 조사하고 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입찰도 맡기고 낙찰 받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임장 시간밖에 거의 없어요. 저도 물건은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아껴드리고, 전화할 때도 특히나 빌라 조사할 때는 사장님들이 안 좋게 얘기하는 사장님들이 많으니까 좀 오래 걸리고 심신이 힘들어지는 건데, 우린 또 사장님들의 연락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에만 전화를 돌려도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고,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는 건 내가 전화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또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까.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은 1년에 평균 한두 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1년이 지난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다음에는 2채, 그 다음에 3채, 이런 식으로 점점점 자신감이 붙으면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초보자분들이 또 망설이고 걱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 물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첫 해부터 뭐 3건, 4건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늘어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갑자기 수업 신청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제 무료 단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뉴스 기사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무료 라이브를 합니다. 라이브를 이제 시청하시고 경매에 대해서 또 매력을 느끼신다면 저의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무료 특강 자리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저희 리치스쿨에서 하는 특강들, 이런 것들을 또 소개하는 그런 자리도 있고요. 낙찰 사례, 매도 사례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카페 또 찾아오셔가지고 물건들 보시면 어떤 물건들이 매도가 빨리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혼자 공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정규 강의도 개강 앞두고 문의가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19가지 혜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걱정되는 것들 있죠? 사람 내보내는 거, 명도, 그리고 세금 신고, 세무,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입찰 대행 서비스 제휴, 그리고 대출 부분, 대출 상담사님 연결, 그리고 또 재경사, P2P 대출까지 하게 만들어 드리고요. 분업님께서 또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하셔서 빌라 실거래 분석, 그리고 얼마 정도를 써야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동 계산되게 만들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건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또 무료 특강을 하기도 하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새로 연결이 된 게 이제 수강생분들 간의 제휴 서비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가게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본인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께 우리 수강생분들끼리 좀 혜택을 주고 받으면서 좀 상호 간의 연계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또 신규 제휴된 게 수도권 지역으로 누수, 빌라 투자라면 누수를 꼭 마주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누수 업체 또 제휴가 돼서 진짜 경매하면서 빌라 투자하면서 걱정되는 것들, 이슈되는 것들을 모두 다 저희 서비스로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